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쓸데없는데 돈만 안 쓰고 일 꾸준히 다니고 저축하면 부자까진 아니더라도 살만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욕심만 줄이면 사실 돈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부자 안 되면 뭐 돈 모을 이유가 없다. 부자 안 되는데 왜 뼈 빠지게 살아야 되냐. 이런 대단한 마인드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무조건 성공과 부자, 뭐 경제지차 이딴 걸로 자꾸 논리가 기울되니까. 근데 우리가 버는 돈 한계가 있고 이 버는 돈만 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번 생에는 불가능해. 그러면 부자가 안 되면 우리 삶에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어차피 부자들도 오래 못 살고 이 돈 다 들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좋은 집 못 살고 그런 좋은 땅에 못 살 의미가 없는가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부자들은 부자들의 삶이 있고 일반 사람 나름대로 삶이 있어. 그러면 부자들은 부자들의 그 행복이 있고 일반 사람은 일반 사람 행복이 있어. 그럼 우리는 그 행복에 집중하면 돼. 왜 자꾸 부자들의 삶을 추정하고 그 사람의 삶을 못 따라서 안달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망한지 아세요? 자꾸 부자 흉내 내려고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자기 수중에 돈도 많이 없는데 부자 흉내. 부자들처럼 따라하기 위해서 부자 따라하기 삶을 하다 보니까 인생의 성장이 안 되고 오히려 퇴보하는 거죠, 퇴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푸어족 엄청 많잖아, 푸어족. 카푸어, 뭐 애플 푸어, 명품 푸어, 여행 푸어 많잖아. 왜 푸어를 합니까? 아니, 왜 비싼 걸 쓰는데 푸어가 되죠? 자기 수중이 맞지 않으니까, 자기 수중이 맞지 않는데 돈도 없고 여유가 없는데 할부로 사버리고, 카드로 사버리고, 뒤는 생각 안 하고, 일단 지르고 보니까. 지금도 많이 있거든, 사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좀 사람들이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푸어족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동네 가보면 왜 고바의 언덕 같은 데 보면 좀 허름한 집도 많이 있잖아요. 오래된 그런 원룸 같은 거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데 보면 좋은 차 많이 있죠. 과연 그 사람들 돈이 많아가지고 거기 사는 걸까? 돈이 많으면 거기 안 살겠죠. 근데 왜 그런 차를 모는 걸까? 좋은 차를 왜 모는 걸까? 그런 거죠. 어차피 나 같은 사람 뭐 돈 모은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질 것도 없고, 뭐하러 힘들게 돈 모아. 그럼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자.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데. 뭐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나이 먹어서 생각하냐. 젊을 때 한순간인데 젊을 때 즐기고 놀아야 나이 먹어 행복하지. 이런 약간 개똥 철학 같은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봐. 지금 평일에도 여행 가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여자분들 중에. 그분들 보면 뭐 돈이 많아가지고 능력이 좋아가지고 할 것 다 해가 여행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얼마 안 되고 상당수는 그런 사람이야. 젊을 때 여행 가는 거지. 여행 가서 사진 몇 장 올리면 남는 거 아니야? 에이 몰라 씨,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인생 씨. 일단 여행 갔다 와서 사진 몇 장 멋지게 찍어서 보정을 해가지고 인스타 올리면 장땡이야.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많이. 근데 그게 사는데 뭐가 도움이 되냐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언제쯤부터 일반 사람들이 외제차를 몰았습니까? 외제차를? 여러분 한 20년 전,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만 가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몰 수 있는 차는 제가 알기로는 마티즈나 뭐 비스토 같은 경차, 아니면 뭐 아반떼, 그게 다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가 다였어. 여러분 일반 그 서민 동네 가보면 차 좋은 거 해봐야 소나타가 다였습니다. 소나타. 네. 그 당시에 NF 소나타. NF 소나타는 뭐라도 야, 차 무리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했었단 말이야. 그때는 차를 이렇게 프라이브로 사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프라이브도 못 샀어요, 여러분. 그때는 자동차 회사에서 그렇게 프라이브를 쉽게 안 내줬습니다. 근데 지금 프라이브로 사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이나 어떤 그런 뒤는 생각 안 하고 일단 차를 지르고 보자. 프라이브로 겁도 없이 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당장 차가 필요한 게 아님에도. 그리고 뭐 일반 사람들도 있잖아요. 명품 가지고 있잖아. 일반 사람들 명품 그런 지갑이나 명품 가방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일반 사람들이 명품 가방하고 지갑을 가지고 다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런 명품을 젊은 나이 대 여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뭐라 불렀습니까? 된장녀라고 불렀어요. 된장녀. 그래서 부끄러워서 안 들고 다녔거든. 2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다 들고 다니잖아.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년 전에 일반 사람들이 어떤 소득하고 지금의 소득하고 큰 차이 있습니까? 사실 차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생활 수준 차이 있습니까?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냥 소비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을 모아야 될 때 모으지 못하는 거야. 안 모이는 거야, 이게. 생각해보세요.
그런 값비싼 소비를 계속 많이 하는데 돈이 모이겠냐. 여러분 요즘 배달 많이 시켜 먹잖아요. 1인가 많이 시켜 먹죠. 근데 원래 이렇게 배달 많이 시켜 먹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원래 자취하는 분들 요리했습니다. 간단하게 요리해서 뭐 김치볶음밥에서 뭐 이제 볶아 먹는다거나 아니면 간장 계란밥 아니면 이제 뭐 라면 끓여 먹는다거나 만두 끓여 먹고 그래서 간단 요리 했지만 지금처럼 막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지 않았습니다.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언제부턴가 배달 음식을 뭐 하루에 한 끼씩 먹는 게 너무 대중화돼 버렸죠. 뭐 배달 음식 못 먹으면 살 수 없는 사람도 생기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 자취하는 사람하고 지금 현재 자취하는 사람하고 소수준이 그 차이가 납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는 안 나는데 배달 음식에 대한 소비 늘어난 거예요. 돈만 많이 쓰는 거야 쉽게 말해서. 버는 건 많이 하는데 돈만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먹는데 모이는 건 없어요. 모이는 거 없다 보니까 뭔가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한 설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뒷서가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요 그냥 적당히 쓰면 돼. 최소한 적당히. 네. 적당히 쓸 것만 쓰고 돈 모으고 살면 돼. 그러면 살만해 아직도 대한민국. 근데 너무 한국 사람들 요즘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돈이 안 모여요. 돈이. 그러면서 불만은 많아지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왜 돈이 안 모일까? 그건 너가 돈을 많이 써서 돈이 안 모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일반 사람들 절대 다수는 버는 게 한계가 있어요. 버는 게 보통 한 300 수준? 평균 300 수준이나 보면 되는데 그 300도 많은 돈이지. 어차피 이 돈 가지고 쇠가빠지 모아서 부자 안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젊을 때 돈이라도 못 모으면 어떻게 될까? 어차피 우리 나이 보고 여기 있는 사람도 한 명도 빠짐없이 저 포함해서 다 나이 먹습니다. 나이에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 늙어요. 근데 늙어서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많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전성기가 있고 세태기가 있습니다. 여자는 그 전성기가 굉장히 짧고요. 근데 그 전성기에 대해 모든 것도 온인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전성기 때 놀 건 놀되 그 나이 때 해야 될 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나이 때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일단 돈을 많이 모아야 돼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네. 어떻게든. 젊을 때 돈을 모으면 나이 먹어서 그나마 순탄해요. 젊을 때 돈을 모아서 있잖아요. 나이 먹고 이제 좀 진입하면 뭐가 좋냐 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일단 내 집을 보금자리 많이 해야 되고 여윳돈 생깁니다. 그럼 어떤 생각 드냐면 굳이 내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힘든 일을 안 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내가 나이 먹어 돈이 생기면 힘든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근데 내가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노가다는 힘든 일 해야 돼. 지금 보면 그런 사람도 많잖아. 나이 먹고 돈이 없으니까 쿠팡이나 노가다 쪽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좀 쿠팡 가는 분 대부분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야. 나이는 찾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 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 뭐 어떻게 뭐 생활비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다니까. 나이 먹고 이제 젊을 때 돈 관리 못해서 나이 먹고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일을 가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젊을 때 그래도 고생해서 악착같이 돈 모아서 나이 먹어서 좀 덜 고생을 살 것이냐? 아니 젊을 때 버는 돈을 이제 하고 싶은 거 막 써가지고 나이 먹어서 개고생할 것이냐? 웬만하면 전자가 낫지 않나 여러분? 근데 지금 후자로 가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후자로 가신 분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 말씀에 진정으로 공감이 되네요. 6,800만원 갚는데 5년 걸렸는데 이자가 장난 아닙니다. 이후로는 가능하면 대출 없이 살고 있습니다. 남의 돈은 무서운 겁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대단하시네. 6,800만원이면 큰 돈인데 상당수 6,800만원 못 갚아요. 못 갚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빚진 사람들 많거든요. 과다한 채무를 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자신의 능력으로 갚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사셨네. 6,500만 원 갚는데 5년 걸렸으면 이자까지 하면 거의 이분 한 8천만 원도 갚은 거예요. 8천만 원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대출 금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이 빚 갚는 게 돈 모으는 거 더 힘들어. 예. 6,800만 원 돈 모으는 것보다 2,800만 원 갚는 게 훨씬 더 힘들어. 왜냐하면 지금 시중은행 금리를 보면 1금융권이 2점대 후반입니다. 예, 여러분 은행 예적금함 아시죠? 보통 1금융권 저도 1금융권 쓰는데 보통 한 3%대입니다. 3.0에서 2.8을 왔다 갔다 그래요. 특판 있으면 3점대 초중반까지 가죠. 2금융권은 3점 중반대까지 갑니다. 3.2에서 3.5 이것도 지점마다 다르죠. 새말구 신협은 지점마다 이제 금리가 약간의 변동이 있으니까. 예. 지금 새말구 신협 기준은 3.3에서 3.5 사이 요 왔다 갔다 거립니다. 예, 맞죠? 은행 금리 은행 예적금이 있으면 제 말이 맞다는 거 아실 겁니다. 예, 금리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예전에 한참 높은 데 있었죠. 한 5.5까지 같은 데 있었죠. 그게 한 3년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땐 참 좋았지. 아무튼 대출금리 어떻게 돼? 대출금리 한 6, 7% 됩니다. 지금. 대출금리는 뭐 신용대출 받으면 6, 7% 돼요. 1금융권 기준으로. 2금융권은 8%까지 가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가 썼다. 그럼 한 15% 넘습니다. 18에서 한 20% 사이 됩니다. 왔다 갔다 그러죠. 그러면 이자가 계속 붙겠죠. 이자가. 예. 이자가 붙었다고 치면 이분이 아마 실제로 갚은 돈은 한 8,400에서 500만 원 돈?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 8천만 이상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600만 원씩 갚은 거죠. 네.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계산상은 그렇지만 이걸 막상 갚아 나가려 하면 거의 달에 한 140에 150만 원은 꾸준하게 빚 가운데 들어갔을 거예요. 이분이 뭐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래도 갚기 수월했을 텐데 만약 돈을 일반 직장 다니면서 갚았다고 치면 거의 이분 돈 못 썼을 겁니다. 네.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여행도 못 갔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빚을 이렇게 갚았다는 얘기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남도 여행 갈 때 나 여행 못 갔어, 아마. 왜냐, 여행 가면 그 큰 돈 나가니까 다 빚 갚는데 지장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5년 동안 하고 싶은 거 참고, 그렇게 사신 거야.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동안 걸리긴 했지만, 빚을 다 갚은 겁니다. 네, 대단한 거 맞습니다. 앞으로는 대출 받지 마세요. 본인도 고생했잖아요. 빚 갚는 거 그동안 가정 생각하면 끔찍하죠. 2번 겪고 싶지 않죠. 그러면 웬만하면 그렇게 이제 큰 돈 대출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한번 고생했으니까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열심히 사시고 그동안 버는 돈을 이제 빚 갚는데 다 들어갔으니까 앞으로는 모으세요. 어떻게든 모으시기 바랄게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